학력도 고졸이고 집은 가난하고 토익 점수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때 재능이 있었다고 느꼈던 거 하나가 말을 약간 위트 있게 한다 정도? 1인 컨텐츠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입니다. 제가 잘하는 거라고는 남들보다 조금 더 게임을 재밌게 하는 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쓸모없는 재능이에요. 이게 재능이라고 칠 수도 없는 재능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엄청 큰 재능이 됐죠. 엄청난 돈을 벌어주고 엄청난 커리어와 엄청난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죠. 아버님이 고3 때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가뜩이나 뭐 별로 안 좋았던 집이 더 안 좋아지면서 대학교를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입시원서를 친구랑 같이 내려갔다가 야 그냥 가자. 그러고 이제 집 돌아왔거든요. 재수한답시고 또 삼수한답시고서 그냥 집에서 놀았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건 있었죠. 게임. 그 다음에 뭐 영화 정도? 그냥 즐기기만 했었지 따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즐기기 쉬운 취미였었어요. 부작은 300원, 500원, 최신작은 2,000원이었거든요. 90년대 영화들은 진짜 거진 다 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막 욕도 많이 먹었었어요. 그런 거 해서 뭐 할래? 차라리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놀라고.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던 시대였어.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 보냈던 것 같아요. 학력도 고졸이고 집은 가난하고 토익 점수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때 재능이 있었다고 느꼈던 거 하나가 말을 약간 위트 있게 한다 정도? 제가 과연 고졸이라는 학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쭉 둘러보는데 1인 방송이 눈에 띄인 거예요. 원래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예전부터 게임할 때 친구들이랑 하면 되게 재밌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 TV, 뭐 다음판 아직 1인 방송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한번 1년 정도 테스트 배딩을 해보자. 게임 방송한다고 그러면 프로게이머처럼 굉장히 잘하든지 아니면 공략하는 방식으로 보통 생각하거든요. 저는 게임 방송하는 방식이 남들과 달랐거든요. 제 게임하는 방식은 공략이 아니에요. 즐기는 방식이고 상황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 방송을 되게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제가 간디한테 핵폭탄을 날리는 영상 1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방이 꽉 찼었었죠. 이거 재밌네? 운명을 되게 재밌게 한다 라는 소문이 되게 많이 났었죠. 여러 가지 상황극이라든지 그냥 남들보다 게임을 조금 더 재밌게 하는 능력, 인정받지 못하는 굉장히 쓸모없는 능력이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엄청 큰 재능이 됐죠. 취미도 또 마찬가지예요. 게임 좋아했던 일, 영화를 옛날에 무의미하게 많이 봤던 일, 그때 당시에는 정말 돈만 쓰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게임만 하다가 내 인생을 훔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커리어를 만들어주고 돈을 벌어주고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성취감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영재들이 그런 성취감을 빨리 느껴가지고 영재가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피아노를 좀 쳤는데 사람들이 잘 친다니까 정말 재능을 발현해가지고 잘 치고 싶은 거죠. 내가 이걸 했는데 누군가 칭찬해주거나 혹은 내 스스로 굉장히 만족한다는 것도 하나의 성취감이거든요. 누구나 하나쯤은 다 대박 콘텐츠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뒤집어 보면 진짜 누구나 하나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일을 33살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걸 좀 최소한 실현시켜 볼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저 어렸을 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한테는 너무 나중에 생긴 거죠. 그래서 전 늦은 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 일을 33살에 처음 시작했고 지금은 41인데 나보다 늦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셔라. 그때 제가 17살, 16살에 시작했는데 벌써 34이니까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 집에서 항상 방송만 하고 살아왔거든요. 뭐랄까, 이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항상 두려웠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쉬면 나는 이제 버림받을 것 같은, 나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크리에이터 윤댕입니다.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1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죽을 때 후회가 되는 게 뭘까? 내가 없어졌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굉장히 심한 교통사고를 나셔서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몸 상태였거든요. 결론이 나온 거죠. 돈을 좀 많이 벌어놓고 남겨놓고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그때부터는 좀 더 열정적으로 내 일을 하고 여름에 뭐 캐리비안 베이 이런 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집에서 항상 방송만 하고 살아왔거든요. 돈을 막 그렇게 쓰는 타입에서 딱 내 차비랑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 다 이제 엄마 드리고 딱히 내가 뭐 불쌍하다거나 슬프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바꿔줬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역캠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으니까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항상 좀 떳떳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내 방송을 본다고 했을 때 너 왜 그런 걸 봐? 보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방송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오히려 더 노출 있는 의상을 안 입는다거나 사람들한테 뭐 별풍선을 달라거나 그런 것도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했던 것들이 요리 방송도 이제 시작을 했었고 간단한 게임들을 해서 사람들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그래서 한 달에 선물 비용으로 나갔던 금액만 거의 한 300만 원씩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런 노잼 같은 말투도 좋아해 주시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말을 예쁘게 하나?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나는 말을 재밌게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의 단점들이라서 나는 장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달아주는 댓글이나 채팅을 보면서 나의 강점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잘 들어주는 게 나의 장점이고 다양한 역경과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아졌다는 게 나의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강점이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직업을 가졌었다면 아마 그런 힘든 과정들에서 더 많은 좌절을 했을 거고 지금처럼 생활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한 지가 벌써 한 18년, 17년 됐으니까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에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해줬고 방송 자체는 그냥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그냥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코끼리 치약 실험, 액체 괴물 수영장, 물풍선 5만 개 수영장, 빨대 100개로 콜라 마시기 아주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한 크리에이터 허팝입니다. 4년 넘게 백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학과학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과학 대회 같은 것도 나가서 상 받고 수학 올림피아드도 나가고 이랬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거리감이 생겼고 고등학생 때 공부를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20살 딱 돼서 대학 가면서 진짜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게 친구들 서울대, 연세대 저는 이제 반수했거든요. 친구들 만나고 어른 만나고 어디 가면은 말도 잘 못하고 엉그라고 하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점점 그러다 보면은 집에만 있고 싶고 나가기도 싫어지고 TV만 보고 가만히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었어요. 특히나 20대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다들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제가 능력이 없고 뭔가 경력도 없고 하니까 해외 가면 달라지게 어떻게 보면 도피성 이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30살 딱 됐을 때 호주 이민을 가자 마음을 먹고 돈을 모았어요. 근데 모으다 보니까 너무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제 어차피 대한민국 뜨는데 하고 싶은 거 다 저지르자 이제. 원래 컨텐츠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액션캠 같은 거 한 개 사놓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영상 찍고 편집하고 진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재미나게 맨날 찍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는 재밌지만 엄마 아빠들이 싫어하는 저의 어릴 때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해보자. 실험이라든지 난장판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을 올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고 반응이 좋으면 그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너무 행복해요. 아직도 20대 후반인데 뭐 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니까 왜 하냐 그런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말도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비공개로 몰래 했었고요. 이제 엄마가 갑자기 유튜브를 캡처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혹시 너 아니냐.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돈은 못 벌겠지만 그래서 웃고 떠들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게 좀 보기 좋다. 정말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유튜브로 돈 벌어야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요. 돈은 못 벌었어 인생 재밌게 살았다 이런 생각하면서 한 건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한 것도 아니고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엄청 뿌듯하죠. 실패하는 영상도 요새는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꼬마애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왜 실패했어요?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요. 또 실험해서 5살 말도 이제 갓된 애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이 어린 애들도 벌써 성공 문화에 찌든 게 아닌가. 이게 도전 일단 해보고 뭔가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안 할 거 아니에요. 도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제 영상을 보면서 애들이 무의식 중에 허팝은 실험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저질러 보는 거나 도전을 해보는구나 이런 거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 유튜브라는 걸 시작을 못했을 거고 이제 뭐가 되나 도가 되나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저지르고 이랬던 것들이 다 제 인생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도전했다 안 되면은 두드리고 몇 번은 계속 두드려 봐야죠. 생각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행동으로 딱 부딪혀보면은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의 시야에서 아이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야 도티님도 연대 법대 나와서 크리에이터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연대 가야 크리에이터 할 수 있어. 사실 막 엄청 학력이 좋아야지 크리에이터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크리에이터 도티입니다.
보통은 남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거나 좀 불편한 자리에서 뭔가 숨기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준비하고 있어. 이거 되게 재미난 일이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야.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도티TV에 있는 모든 컨텐츠는 10대들에게 위로가 되는 영상이길 바래요. 왜냐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 진짜 어린 친구들하고 10분도 말 못 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못하는 말들을 제 영상의 댓글에 많이들 이렇게 남겨요. 누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시험 기간인데 책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친구랑 싸웠어요. 저도 어릴 때 경험해봤던 거거든요. 얼마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풀어낼까? 내 20분짜리 영상을 100명만 봐도 누군가의 2000분을 책임지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좀 스스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다 멋있어 보이죠, 그냥. 네. 그래서 좀 책임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0대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설문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님보다 순위가 앞에 있잖아요. 제가 이순신 장군님보다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저는 좀 고민이에요. 도티랑 그 인간 나이선의 갭이 자꾸 벌어지는 느낌? 도티는 계속해서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저의 일상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도티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인간 나이선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도티는 도티대로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서 성장하게끔 두고 인간 나이선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회사도 창업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강연 활동이라든지 인터뷰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좀 그 간극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당장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영상 편집 기술만을 배우거나 게임만 열심히 해서는 성공한 그리고 행복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해라. 저는 대학교 때 정신이 나갈 정도로 김연아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학업을 전폐하고 팬카페 활동하고 그랬었거든요. 활동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 막 팬아트 그려서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마땅히 재주가 없었던 거죠. 그나마 내가 잘하는 영상 모으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편집을 배우면 팬 무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걸 독학해서 배웠었거든요.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진입 장벽이 낮아졌을 수도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를 가장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내가 지금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